화물차가 짐을 싣고 간다는 그 짐의 개념에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시간 내에 꼭 맞춰줘야 되는 짐이 있고, 네. 하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짐이 있어요. 네. 근데 시간 내에 맞춰줘야 되는 짐은 먼저 받지 않으면 그 뒤에 와 있는 짐들까지 무한 대기를 타야 되는 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레고를 말씀드렸었는데, 기둥이 안 걸렸는데 위에 덮개를 덮지 못하듯이 제가 이 기둥을 오후 7시까지 배차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안 보내면 이 덮개를 싣고 온 화물차들은 그날 하루 밤을 새야 되는 거죠. 아, 시간 짐이 아닌 제품군이 어떤 게 있는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오늘 실어서 오고 싶을 때 오세요. 뭐 모레 와도 되고 한 달 뒤에 와도 되고 이런 짐은 사실 그 배차하는데 압박이 좀 덜 하죠. 네. 그럼 시간짐은 화주에서 오더 내릴 때 예, 그 시간짐이다라고 뭐 표시를 해주나요? 그죠. 하차해야 하는 시간을 표기해 주죠. 거기서 더 늦어서 발생하는 그 대기, 지연, 네. 뭐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부들 놀려야 되고 크레인 세워야 되고 하는 그 비용이 역으로 청구가 들어오죠. 근데 제가 만약에 화주 입장이었을 경우에 네, 그렇게 급한 건 아니더라도 예, 언제 입고될지가 알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간쯤이 아니더라도 예, 시간쯤이다 라고 오더를 줄 수 있나요? 그렇게 줄 수 있는데 네. 이게 시간쯤인지 아닌지는 웬만하면 알죠. 그러니까 시간쯤이라고 받았는데 네. 이거 시간쯤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해서 이게 꼭 이 시간에 가야 하냐, 네. 왜 가야 하냐 네. 이렇게 묻죠. 왜냐면 시간쯤에 대한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서. 아,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싸운 적도 있나요? 많죠. 저는 하루에 20번 정도. 오늘도 많이 싸웠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운송사 배차 담당이 네. 그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보통 배차를 한다는 거 우리끼리 말로 항상 을이라고 해요. 을. 네. 그리고 을도 아니에요. 사실 갑을 병정중의 정이라고 표현을 우리는 하는데 네. 이길 수가 없는 구조죠. 네. 근데 이제 발악한다고 해야 아, 되나? 네. 그래도 저항을 좀 해야 그죠. 다음번 주문할 때 좀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고 뭐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해서 뭐 힘싸움을 하면 99% 지니까 예, 감정에 호소하고 나 불쌍한 놈이요 하는 거죠. 그러면 웬만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절충이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좀 네. 계속 그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뭐 독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뭐 또 회식 신사도 많이 보고 네. 그렇게 하죠 저는. 그렇게 하면은 네.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네. 지속할 수 있다.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도 다른 곳으로 풀면 네. 계속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오는 것만큼 네. 동등한 수치로 풀면 버텨나가는 거고 네. 스트레스가 더 많은데 내가 푸는 게 적으면 못 버티는 건데 항상 적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항상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네네네. 시간이 없어요. 일단 음. 요 일에 최대 적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7년 이렇게 일하면서 토요일 쉬어본 적은 거의 없고 평일 빨간 날은 없는 날이고 일요일도 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 스트레스는 이만큼 받고 예. 푸는 거는 요만큼씩 풀고 있는데 예.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개인적인 목표인데 저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발 담근 곳에서 최고가 되자. 네. 또 있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면 도둑질 해먹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이걸 배워왔고 내가 이제 능숙하다 보니까 여기서 안주하고 싶진 않고 뭔가 여기서 더 내 커리어를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눌러놨어요 지금. 네. 그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 목표가 뭘까요? 일단 조금 우리보다 전 세대들은 네. 저처럼 일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많이 생기고 대리급 뭐 주인급으로 일을 하다가 같이 큰 사람들이 10년, 15년, 20년이 되면 부장급 결정권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맥들을 이용해서 내가 그 인맥이 있는 곳에 배차를 맡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사업자를 내고 그쪽에 이제 거래를 이어나가면서 이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게 전 시대의 목표였어요. 네. 근데 저도 물론 이렇게 될 거지만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이죠, 이제 우리 세대한테는. 네. 왜냐면 요 위의 단계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운송을 함에 있어서 고질병들이란 게 있어요. 워낙 운송 자체가 태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네. 고이고 고이다 보니까 잘 안 바뀌는데 이게 불편한 줄 알면서 잘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9세대는 못하지만 우리들은 뭐 어플이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든 네. 이런 걸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대한민국 뭐 세계적으로 운송이 원활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저는. 오.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 견디고 참고 있는 거네요. 먹고 살아 먹고 살라고 참지만은 뭐 그죠? 지금까지 들어본 것만 보면 네, 시간 압박도 있고 네. 머리 아프고 네, 그 안 좋은 점밖에 없는데 네. 혹시 네. 이 일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돈은 아니에요. 돈은 아니다. 네,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배차 과장을 한다는 게 사실 이게 특수한 직업이면서 특수하지 않은 게 뭐 친구 중에 놀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한두 달이면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이상을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임금이.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인데 350 주는데 네. 이 사람이 10년 지나서 월등한 기술을 이거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지난 차장도 350. 네. 뭐 배차 잘하는 대리도 350. 네. 약간 요런 느낌이어서 돈은 네. 확실히 아니고. 근데 이게 저기 회색 신사의 취지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발목 잡힌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이 일을 흥미를 느끼면서 하던 때가 일 시작한 지 3년에서 4년이에요. 그까지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면서 재미를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회의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었을 때는 이미 다른 걸 하고자 하니 고정 지출도 많고 뭐 현실에 부딪혔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생각을 좀 고쳐먹은 게 그러면 하자, 계속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배차 하시는 분들은, 저도 다른 배차 분들하고 교류도 많고 뭐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굉장히 쩌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뭐 현실을 막 바꾸고자 하는 욕망들은 잘 없으셔요. 왜냐면 힘들어도 하던 일 하는 거니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 본인은 처음에 발 담글 때 네. 이 어떻게 이 직무가 있다는 걸 알고 발을 담궜나요? 원래는 행정고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네. 대학교 지원서를 쓸 때도 행정학과를 세 군데를 다 가나다를 세 군데를 다 썼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물론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지인분께서 그때 뭐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아르바이트생이 2달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마침 돈도 없었고 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내려온 게 25이죠. 그때 들어와서 못 나온 거죠, 지금까지. 네. 알바로 발을 담궜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네.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저한테 일을 많이 생각한다면서 얘기해준 형님이 첫 단추 잘 끼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나오지를 못한다는 그 얘기를 저는 20대 중반에 몰랐어요. 근데 저는 첫 단추를 여기로 끼웠는데 나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그렇군요. 조언입니다, 조언. 그러면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네, 보통은 그 지인분들이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일을 시작했다가 네, 그죠. 그 발을 담그게 시키는 거군요, 지인들이. 그죠. 제 친구도 제가 데리고 와서 발을 담그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 조심해야겠다. 네, 이런 친구들 말 듣고 갔다가 발 담그면 큰일 나겠네요. 잘 안 되면 연락. 반대로 네, 행정학과, 행정고시에 꿈이 있어서 행정학과를 갔잖아요. 네, 대학 4년 열심히 다녀서 졸업했잖아요. 네. 그 발 담근 거는 왜 쉽게 포기를 하신 거예요?
일단 행정고시는 목표를 잡고 2년 좀 안 되게 공부는 했었는데 네. 먼저 포기했었어요. 그걸 포기했었던 게 뭐냐면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독서실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스톱워치를 무조건 찍어야 뭐 벌금이 부과가 안 되고 다음 이어나가는 거에 연장이 돼서 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스톱워치만 찍고 있더라고요. 스톱워치를 눌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몰래 자고 근데 이게 목적 전치라고 하나요?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켰는데 스톱워치 시간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니다 싶기도 하고 막 엉덩이 뾰루지도 나고 이래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후배한테 다 물려주고 나 이거 안 한다. 그렇게 먼저 포기를 하고 났으니까 요 일을 하면서 그걸 포기한 거는 좀 안 맞죠. 아. 네. 근데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의. 제 친구 데리고 온 지 2년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 6, 7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실력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어느 기점까지 오르는데 차이는 있어도 오르고 나면 똑같은. 근데 지금 이미 제가 하려고 하는 그 관련 이제 사업이 네. 준비가 되고 있고 뭐 1단계는 지났으니까 아, 네. 그리고 뭐 미래도 볼 수 있고 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제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죠, 이제 그죠. 버티고 계신 그죠. 거군요. 네. 좋습니다.